서울 여의도의 한 고깃집. 양복을 입은 남성이 식당 직원에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40명 단체 예약을 했다가 노쇼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뒤늦게 나타나서 수습에 나서보지만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노쇼 피해를 당했다면서 제보를 주신 고깃집 사장님. 자, 예약 단체명을 듣고는 이건 믿을 수 있겠다 하셨다는 거죠. 단체명도 그렇고 예약하는 상황도 그랬습니다. 이 서울 여의도에서 고깃집 하는 사장님이 제보를 주신 건데 이 남성이 나타나가지고 인근 숙소에 묵고 있는데 40명이 같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게끔 회식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뭐 고기는 얼마이고 맥주값, 소주값은 얼마이고 자세하게 물어보고요.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약은 나중에 예약을 하고 나서 메뉴는 구체적인 메뉴는 나중에 정의하겠다라고 예약하겠다 말을 2번이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디 군청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렇게까지 거짓말해서 노쇼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약을 받았던 거죠. 자, 정선군청에서 공무원 40명이 단체로 온다고 하니 알바생들도 일찍 출근시켜서 준비하게 하고 세팅도 쫙 다 했. 자, 40분 전 확인 전화를 거셨대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겁니다. 자,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예약을 했었다고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 형 지금 무책임하시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외주 없으시라고요? 네, 근데 제가 왜? 예약했던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다고요? 너무 빨리 드려드릴게요. 40명 정도 단체도 가능한가요? 그렇게 좀 예약만 좀 해주시고 다음 단체명을 근처로 해주십시오. 아, 왜 그걸 하청을 잡았지? 저희가 또 따로 이렇게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왜 내가 이걸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20일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약을 했는데 거의 지금 직전에 와서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해서 동일한 사람하고 다시 통화를 합니다. 하니까 예약한 적 없다 처음에 얘기했다가 예약한 걸 까먹었다 얘기했다가 확정은 안 했다고 발뺌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쩔 수 없이 20일 전에 통화 내용 그대로 들려줬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 내용 그대로 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거 사과한다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해서는 안 되고 하루 장사 망쳤기 때문에 이게 보상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떤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외주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나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서울에서 워크숍을 하다가 정선군청입니다. 이렇게 외주업체한테 맡겼는데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사장님이 외주업체 믿고 이걸 했겠어요. 정선군청에서 온다니까 믿고 한 거지. 자, 그러면 군청에도 연락을 해야죠. 네, 이제 연락을 했고 직원은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업체에서 예약을 안 한 게 아니라 예약 취소하는 걸 깜빡한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어이가 없어서 통화 녹음이 다 있고 깜빡했다는 건 무책임한 말씀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리고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원이 이 제보자 마음을 이해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걸로 보상을 해드리는 거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점심에 식당을 이용하면 마음이 좀 풀어지겠냐고 물었는데요. 워크숍이 1박 2일 일정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다시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점심때 손님이 많기 때문에 좀 단체는 못 받는다고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피해 보상이 안 되면 안 된 만큼 공론화를 시키고 방송에도 제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장님은 나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진짜.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군청 직원이 좀만 좀 기다려주세요 하니까 기다려보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그 외주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이 식당에 찾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군청에서 외주업체로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군청 직원이 처음에는 나는 일개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에 계시는 팀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에 어떤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때 후속 조치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제보를 하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 2시까지 기한을 잡고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사장님이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저녁 8시쯤 이 전화로 단체 예약을 했었던 그 외주업체 직원이 식당에 직접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식당 직원을 통해 가지고 뭐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갖다가 그 좀 자기들이 내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말도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거절하면서 원하는 금액을 제시를 했는데 결국 이 양측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외주업체 직원은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뭐 군청 직원과의 최종談判만 남았는데 방안을 찾아보겠다던 이 군청 직원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안주보다 술. 자, 사장님과 군청 직원 그리고 이어서 외주업체 직원과의 통화 내용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희 쪽 행정 쪽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일단 업체랑 잘 협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뭐 다른 식당에서 곱창을 먹었는데 105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저희가 삼겹살 모두 150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통 안주를 많이 안 먹고 술을 많이 먹는 타입이라 가지고 그건 그쪽 입장에는 거고 저희랑은 또 틀려요. 그 처음부터 저희 가게를 예약을 마셨어야죠. 어떻게 협의가 될지 모르겠으나 조금 너그럽게 조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더 그럴게요. 이미 저희 쪽 PM이 시작됐어요. 인터넷상에 올렸다고 본인이 저희를 협박하듯이 말씀하셨어요. 협박이요? 군을 상대로 협박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군의 이름을 대지 않았지만 군의 이름을 해서 이미 올렸다고. 보세요. 글을 보세요. 자, 박 변호사님, 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이 곱창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삼겹살 이게 다른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는데 일단은 행정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는 없다. 군청에서는 외주업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놀라운 얘기를 좀 합니다. 곱창 먹어보니까 한 100만 원, 5만 원 정도 나왔는데 삼겹살 먹는데 뭐 더 나오겠냐? 삼겹살 무시합니까? 삼겹살이 더 많이 먹히죠. 무시하지 마. 사람마다 다른 거고요. 그런 그래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마다 다르지라고 사장님이 얘기를 했고요. 법적인 얘기 조금만 드리면 본인이 군청 직원들이에요. 외주업체는 대리를 하는 사람이고 중개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군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이거를 갖고 외주업체 책임으로 좀 미루고 그런 모습까지 지금 중재하듯이 군청은 싹 빠지면서 제3자이듯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런 거 사장님이 좀 화가 나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좀 이상하다고 하니까 사과는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자, 양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아니 조금 저 얘기가 왜 또 나왔냐면 처음에 이제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적절한 보상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뭐 금액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외주업체 직원이나 군청 직원 측에서 이제는 아니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협박을 했다. 인터넷에도 올리고 방송에도 올리고 하겠다라고 그래서 우리도 피해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못 받은 사장님 입장에서 돈을 받으셔야겠다라고 여기저기 그걸 커뮤니티에 올리고 한 게 협박이고 어떤 부분이 피해가 있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하소연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피해인지 이미지 손상이라는 얘기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문자 보내도 답도 없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외주업체 직원분의 얘기가 휴대전화 충전 중이어서 못 봤다라는 황당한 답변이 왔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외주업체 직원이나 군청 쪽에서는 뭐 이게 군청을 상대로 협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도 얘기했처럼 군청도 이거는 자신들이 용역을 외주를 줬던 업체를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거는 일종의 불법 행위로 하면 사용자 책임도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걸 계약 관계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지방자치단체니까 우린 몰라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정성군청 관계자가 저희 쪽에서는 행정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자 교수님 그런데 지난 5월에 저희 사건반장에서 남양주 장애인 체육회가 파주에 있는 한 식당 100인분 노쇼 사건 네. 그때 그래가지고 남양주 주광덕 시장이 죄송하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사과하고 뭐 보상도 조치하고 했어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쪽 생각이시고 실제로 노쇼를 한 것은 바로 그쪽 군청의 이름을 걸고 나온 그 외주업체에서 문제를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꼬리 자르기를 갖다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예약금을 미리 받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여의도에 있는 식당들은 거의 예약으로 운영되고 이게 예약 문화가 상당히 잘 돼 있대요. 그래서 노쇼가 이번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된 게
예약을 안 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뭐 예약 확정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녹음을 딱 들이대니까 그때 가서야 이제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상당히 괘씸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빨리 뒤쪽에 지방자치제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뭔가 어떤 조치를 갖다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남양주 같이 뭔가 어떤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